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갔다가 집에 돌아가던 중 시어머님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 너 혹시 지금 병원이니? 아니요, 지금 막 나와서 집에 가고 있어요. 그래? 그럼 집에 가기 전에 잠깐 들를 수 있겠니? 혹시 너 피곤하면 내가 니들 집으로 갈까? 아니에요. 제가 잠깐 들를게요. 라며 전화를 끊고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요즘 병간 와느라 고생이 많지? 아니에요. 저만 하는 것도 아닌걸요, 뭐. 아무리 그래도 마지가 신경도 제일 많이 쓰이고 그런 거 아니겠니? 내가 밥 준비해놨는데 같이 먹자. 어머님도 힘드실 텐데 뭐하러 그러셨어요? 미안한 마음이 들어 제가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습니다. 종일 집에만 있는데 내가 힘들 게 뭐가 있다고 그래. 그나저나 내가 이것저것 반찬 좀 만들어 봤다. 갈 때 좀 가지고 가렴. 우선 같이 앉아서 식사하자. 네 시아버지는 오늘 좀 늦는다고 하더구나. 시어머님과 마주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쯤 친정 엄마의 암수술로 인해 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이 이것저것 챙겨주셔서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날도 식탁을 보니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이 가득했기에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는데요. 순간 복잡한 심경이 들어 제가 눈물을 떨구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님이 급히 깻잎김치 한 장을 떼서 제 밥 위에 올려주며 말했어요. 이거 내가 지금 막 해서 맛있을 거야. 너 깻잎김치 하나만 있어도 밥 한 그릇 뚝딱 하잖니? 어머님, 항상 너무 감사해요. 당연한 걸 가지고 감사하긴 뭐가 감사해. 우리가 남도 아닌데 그리 말하니까 오히려 서운하구나. 나중에 내가 아프면 넌 나 몰라라 할 거니? 물론 아니죠. 그치만 너무 잘 챙겨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괜찮아. 힘들 때는 서로 챙기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겠니? 원래가 이럴 때는 가족밖에 없는 거야. 얼른 많이 먹어라. 병간 오는 사람이 건강해야 사부인도 금방 일어나실 거 아니야. 시어머님이 밥그릇 위에 다시 반찬을 올려놔줬습니다. 잠시 후 식사를 한 뒤 제가 설거지를 하려고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는데요. 됐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내가 하면 돼. 난 집에서 내내 할 것도 없어서 심심해. 그니까 일거리 뺏지 마라. 그래도 설거지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대때도 그런다. 시어머님이 저를 끌고 소파에 앉히고는 잘 담아둔 반찬들을 건넸습니다. 이건 가져다가 냉장고에 잘 넣어두고, 그리고 이건 내가 고민하다가 조금 넣어봤다. 이게 뭐예요? 그냥 얼마 되진 않지만 사부인 맛있는 거 사드리라고. 내가 들어보니 암수술하고 나면 입맛이 없어서 힘들다고 하더구나. 네가 입맛 땡기는 걸로다가 잘 챙겨드려라. 어머님,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진짜 괜찮아요. 예, 그냥 넣어둬라. 사실 내가 고민 많이 했어. 그 병원비 말이다. 내가 듣자 하니 사부인이 들어놓은 보험도 없다고 하시던데 이걸로 그 병원비 보태라. 아니에요, 어머님. 병원비 낼 돈은 있어요. 형민이가 돈 주는 것도 잘 받아서 병원비하고 이건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어라. 중간중간에 돈 필요할 때마다 형민이한테 말하기 좀 미안할 거 아니야. 내가 주는 돈은 형민이한텐 절대 말하지 말고. 네? 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남편이라고 해도 일일이 돈 달라고 하면 치사하잖니. 그니까 그냥 네가 가지고 있다가 요긴하게 쓰라 그 말이야. 난 그것 말고도 돈 많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너랑 나랑 둘만의 비밀이다. 사실 난 네가 내 딸보다 더 딸 같아서 그러는 거야. 수빈이 그건 내가 낳은 딸이지만 하는 짓마다 다 마음에 안 든단 말이야. 근데 넌 내 배 아파 낳은 수빈이보다 말도 더 잘 통하고 너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 그니까 너무 그렇게 냉정하게 성 긋지 마라. 그럼 나 서운해서 삐칠 거니까.
친정엄마가 주는 돈이다. 그리 생각해. 알겠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시어머님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는데요. 평소에도 시어머님은 제게 참 잘해주곤 했습니다. 결혼 전 인사를 왔을 때도 남편에 비해 학벌이나 모든 것이 많이 부족했지만 어쩜 이렇게나 참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꾸나. 라며 저를 예쁘게만 봐주셨어요. 저 또한 그런 시어머님이 고마워서 항상 잘하려고 노력하곤 했습니다. 우리 친정은 시댁에 비해 형편이 좋지 않은 편입니다. 엄마 홀로 우리 남매를 키워냈기에 고생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경제적인 상황도 좋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결혼하고 얼마 뒤 암까지 걸리는 바람에 하던 일도 다 그만둔 채 엄마 병간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부분이 마음에 걸렸던 모양으로 시어머님의 시댁 가족들 몰래 제게 돈 봉투를 건넸습니다. 시어머님 말씀으로는 아무리 남편이라고 해도 가끔은 눈치가 보일 수도 있다는 말까지 했으니까요. 결국 제가 돈 봉투와 반찬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감사한 마음에 시어머님께 더욱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뒤에 엄마는 암을 이겨냈고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명절에 제가 시어머님께 봉투 하나를 드리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 다시 취직했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어머님 용돈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뭐 한다고 이런 걸 가지고 왔어. 괜찮으니까 넣어둬.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엄마 병원비도 도와주셨는데 저도 앞으로 어머님께 효도하면서 살고 싶단 말이에요. 제가 시어머님 주머니에 돈 봉투를 넣고 있었는데요. 마침 주방에 있던 시누이가 그 말을 들었던 모양으로 놀라서 물었어요.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올케 언니네 친정엄마 병원비 내줬단 말이야? 넌 올케 언니네 친정엄마가 뭐야? 사돈 어르신이라고 해야지. 어쩜 몇 번이나 알려줘도 말귀를 못 알아먹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엄마가 올케 언니한테 돈 줬냐고 묻는 거잖아. 넌 몰라도 되니까 상관할 거 없어. 시어머님이 딱 잘라서 말을 하고는 시누이를 피하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평소 집요하기로 유명한 시누이가 그냥 넘어갈 리 만무했습니다. 엄마, 내가 묻고 있잖아. 왜 피하는 거야? 내가 피하긴 뭘 피했다고 그래.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해. 엄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엄마 딸인데 어쩜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뭘 어쨌다고 이 난리를 피워대고 있어. 조용하지 못해? 엄마, 전에 내가 돈 없다고 돈 좀 빌려달라고 할 때는 없다고 딱 잡아댔잖아.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 엄마 친딸 맞는 거야? 엄마한테는 내가 올케 언니보다 못한 사람이야? 시누이가 집안이 떠내려가라 소리를 질러대다가는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 모습에 시어머님이 시누이가 나간 곳을 노려보며 말을 했어요. 어쩜 저렇게 싸가지가 없을까? 우리 집안에 저런 모질이가 어찌 나왔는지 몰라. 얘, 넌 신경 쓰지 마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저 모질이는 신경 쓸 거 하나 없어. 시어머님의 말에 제가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는데요. 시아버님과 남편, 그리고 도련님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눈치만 보고 있었기에 마치 죄인이 된 듯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 뒤 시누이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 제게 따져 물었습니다. 언니, 혹시 엄마가 그때 돈 언제 준 거예요? 아, 그게 엄마 수술하고 며칠 있다가 주셨어요. 그래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요. 사실 저도 그때쯤 엄마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딱 잘라서 거절하더라고요. 시누이가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제게 쏘아붙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얼마 주신 거예요? 저기 그게 어머님이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해서요. 다 알게 된 마당에 그런 말을 하는 거 자체가 웃긴 거 아니에요? 이제 보니 언니 진짜 보통 불려시가 아니네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겉으로는 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잖아요. 아가씨,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꿍꿍이라니요. 그니까 왜 말을 못하냐고요. 우리 엄마한테 얼마 받았어요. 신우이가 저를 몰아붙이고 있었기에
제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500만 원 주셨어요. 뭐라고요? 500만 원이요? 진짜 너무하네. 나한테는 100만 원도 없다고 잡아떼놓고는. 신우이가 분하다는 듯이 방방 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는 다시 입을 열었어요. 언니는 진짜 양심이 너무 없네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사실 결혼할 때 오빠에 비해 언니가 부족하다는 건 세상이 다는 사실이었잖아요. 홀어머니의 돈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었고 우리 쪽에서 반대를 해도 이상할 거 하나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이 결혼을 허락했던 건데 어쩜 엄마가 돈을 준다고 그걸 럽적 받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양심이 없으면 그럴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원래부터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인지라 딱히 신경 쓰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는데요. 신우이가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아가씨, 죄송한데 말이 좀 심한 것 같네요. 심하긴 뭐가 심해요. 학벌이 안 좋으니까 회사도 그런 코딱지만한 회사에 다니고 있고 대체 뭐 하나 잘난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친정엄마 병원비까지 뜯어갈 생각을 해요? 아가씨가 화난 건 알겠지만 말을 좀 가려서 해주세요. 한 번만 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저도 더 이상 참지만 않을 겁니다. 제가 정색까지 한 채 말하고 있었기에 신우이가 잠시 주춤하다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에도 신우이는 시댁가족들 몰래 시도 때도 없이 저를 힘들게 했지만 마주칠 일이 많지 않았기에 그냥 참고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도련님이 여자친구를 인사시켰고 몇 달 뒤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동서는 저와는 다르게 성격이 까칠해 보이는 인상이었지만 가족들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을 했기에 다들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다만 매사 기분 나쁘게 툭툭 내뱉는 신우이에게는 거침없이 말을 하기도 했어요. 어느 날은 시댁에 일이 있어서 가족 모두 모였는데요. 명품백을 들고 있던 동서를 보며 신우이가 비아냥댔어요. 올케는 중견기업 다니면서 명품백을 가지고 다니네. 그럼 명품백은 나 같은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가지고 다녀도 좀 과하다는 소리 듣는데 너무 사치가 심한 거 아니야? 형님, 이건 친정엄마가 선물해 주신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엄마가 사주시는 걸 억지로 안 받는다고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회사가 중견기업이긴 해도 명품백 하나 살 정도는 되니까 그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형님은 대기업식이나 다니는데 왜 항상 돈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중견기업 다니면서 꼬박꼬박 저축도 하고 있거든요. 동서의 반격에 신우이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이 꼬시다는 듯이 신우이를 나무랐습니다. 그러게 가만히 있는 네 올케한테 왜 시비를 걸어서 본전도 못 찾고 앉았어. 넌 대체 누굴 닮아서 그러는 거니? 내가 엄마 딸인데 엄마는 항상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해? 내가 일부러 그래? 네가 하는 행동 거지를 봐봐. 내가 안 그렇게 생겼나? 시어머님 말에 신우이가 씩씩거리다 돌아갔습니다. 그 뒤에도 동서와 신우이의 신경전이 계속되었는데요. 동서의 말발에 신우이가 뭐라 반박도 못한 채 항상 당하는 처지였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던 어느 날은 신우이가 집에 찾아와서는 제게 명령하듯 말을 했어요. 저게 다른 게 아니라 이번에 저희가 큰 평수로 이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집들이를 해야 하는데 언니도 알다시피 제가 요리솜씨가 꽝이잖아요. 그러니까 언니가 와서 좀 도와주세요. 설마 또 음식 만드는 거 도와달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음식하는 거 도와드렸잖아요. 이번에는 회사 사람들 초대해서 하는 집들이라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번에도 언니가 좀 도와주세요. 언니도 알다시피 우리 회사가 대기업이잖아요. 그냥 회식 겸 해서 초대할 생각이거든요. 아가씨, 매번 이러면 저도 힘들어요. 제가 무슨 가사 도우미도 아니고 너무하잖아요. 언니, 우리 엄마는 언니를 딸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잘해주는데 언니는 너무 선을 긋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알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우리 둘이 잘 지내야 엄마도 좋아할 거 아니에요. 거기다 우리 엄마가 새언니네 엄마 병원비도 보태줬잖아요. 그럼 시댁에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신우이가 시어머님을 들먹이며 저를 압박하고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또 허락을 하고 말았는데요. 우리가 다투게 되면 시어머님이 속상해 하실 거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으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딱 한 번만 더 도와주고 다시 도와달라고 하면 거절을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집들이 날이 되었기에 회사에 하루 휴가까지 낸 채 아침 일찍 시누이 집으로 가서 내내 집들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음식이 다 만들어질 무렵 시누이 회사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고 진수성찬이 차려진 상을 보며 다들 좋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난 뒤 시누이네 회사 과장이란 사람이 고스톱을 치자는 말을 하더니만 거실에 담요를 깔고 직원들이 술을 마시며 고스톱을 치기 시작했는데요. 시누이가 또다시 저를 식무 부리듯 과일과 차를 가지고 오라며 명령하듯 말했어요. 제가 한숨을 내쉬며 준비를 해서 거실로 나갔더니 바닥에 5만 원짜리 지폐가 꽤 많아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대기업 다니는 직원들은 통이 크다는 생각을 하며 주방에 가서 다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시누이 회사 과장은 술이 취해 먼저 일어나겠다며 돌아갔고 나머지 직원들만 남아서 열심히 고스톱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거실이 시끌벅적하는 듯 하더니만 싸움이 난 듯 사람들이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작은 목소리로 옥신각신하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을 무렵 휴대폰이 울려서 봤더니 동서였기에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형님, 집에 갔더니 안 계셔서 전화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지금 어디세요? 나 지금 아가씨 집이야. 거긴 왜 간 거예요? 그게 아가씨가 회사 사람들 집들이 도와달라고 어찌나 부탁을 하던지 모른 척 할 수가 있어야지. 형님이 무슨 가사도우미도 아니고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소리예요? 말도 마. 고스톱 치다가 싸움이 났는데 지금 난리도 아니야. 술에 취해서 횡설수설하고 여기 아주 난장판이야.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이라 그런지 5만 원짜리 지폐가 거실에 막 굴러다니고 이건 재미삼아 치는 게 아니라 아주 도박 수준이라니까. 근데 왜 싸움이 나요?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뭘 속였다면서 누가 막 소리를 지르더니만 지금 멱살까지 잡고 싸우고 있는데 이러다 다른 집에서 쫓아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그래요? 그나저나 형님, 우리 친정에서 딸기를 좀 보냈길래 형님 집 앞에 두고 왔어요. 사돈어르신 좀 가져다 드리라고요. 신선해서 아주 맛있더라고요. 괜찮은데 귀한 걸 뭐하러 가지고 왔어? 엄마가 많이 보내주셔서 시댁도 나눠드렸으니까 맛있게 드세요. 그래, 신경 써줘서 항상 고마워, 동서. 라며 제가 고맙다는 말을 하고는 전화를 끊고 시누이에게 가서 조용히 말을 했어요. 아가씨, 지금 너무 소란스러운데 말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민원 들어오겠어요. 알겠어요. 언니는 가서 언니 할 일이나 하세요. 시누이가 들은 척도 하지 않고는 팔짱을 끼고 싸움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아랫집 사람들이 쫓아 올라온 것 같다며 시누이가 현관문을 열었는데요. 정말 뜬금없이 경찰이 밖에 서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지금 싸움이 났다고 112에 신고가 들어와서요. 안에 뭔 일 있는 겁니까? 경찰관 한 명이 목을 내밀고 빼꼼히 거실 안쪽을 들여다봤는데요. 거실은 이미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10,000원짜리, 5만 원짜리 지폐와 화투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광경을 경찰관이 보게 되었습니다. 뭐야, 여기 도박판이었잖아? 순간 다른 경찰관 한 명이 어딘가로 급하게 무전을 하고 있었고 경찰관이 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자, 다들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마세요. 이게 다 얼마야? 지금 당신들 도박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라며 경찰관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있었고 시누이 회사 직원들이 사색이 된 채 벌벌 떨고 있었어요. 곧 경찰차 한 대가 더 도착을 했는데요. 우리 모두는 꼼짝없이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급히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실을 말했어요. 여보, 여기 땡땡 경찰서인데 빨리 와줘야겠어. 지금 난리 났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오늘 야간 있다고 했잖아. 근데 경찰서엔 왜 간 거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가씨가 뭐 좀 도와달라고 해서 아가씨 집에 있다가 우리 지금 경찰서에 연행돼서 왔다니까. 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연행이라니. 매제도 경찰서에 있다는 거야?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어디 출장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한번 연락해봐. 라며 제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 뒤 남편뿐만 아니라 시부모님도 경찰서로 왔고 한마디로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거기다 저를 불러다 식무 부리듯 시켜먹은 게 다 밝혀졌기에 경찰서에 도착한 시어머님이 시누이의 등짝을 있는 대로 날렸어요. 이런 정신 나간 것이 어딨어 그래? 네가 뭔데 새언니를 부려먹어? 그냥 요리 좀 시킨 걸 가지고 왜 그래? 그리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어떡하지? 이게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렸네. 너 이제 집에 발도 들이지 마. 어디 할 짓이 없어서 그따위 짓을 하고 앉았어. 시아버님조차도 시누이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렇게 어찌어찌 시누이와 저는 경찰서에서 나올 수 있었는데요. 시누이네 회사 직원 가족들도 경찰서로 쫓아와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시누이는 시부모님에 의해 본가에 출입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시부모님이 연락도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전 동서가 제게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어요. 형님, 그때 저도 경찰에 신고했어요. 뭐? 경찰에 신고를 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때 형님이 시누이 집들이 도와주던 날 말이에요. 그날 저도 신고를 했다고요. 근데 그때 경찰 말이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그 집에 싸움 났다고 신고가 들어왔다고는 하더라고요. 뭐? 동서도 신고를 했단 말이야? 아니, 도박으로 신고를 한 건 아니지만 해도 너무하잖아요. 형님을 마치 종부리듯 부려먹는 모습에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있어야죠. 시부모님도 다 알게 되라고 신고해버렸어요. 저는 시누이 행동이 진짜 이해가 안 되었거든요. 자기가 돈 좀 있고 좋은 회사 다니는 걸 가지고 갑질하는 거 그거 진짜 나쁜 거예요. 벼는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형님한테 어쩜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요. 많이 배웠다는 의미가 학벌 좋고 그런 걸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배려도 많고 예의 바르고 그런 사람들을 보고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래요. 그래서 제대로 배워보라고 그랬던 거예요. 동서가 조용히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동서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똑부러지게 행동하지 못한 제 자신이 참 한심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뒤에도 시누이는 혹여나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까 싶어 노심초사했다는 말만을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누이는 시댁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 명절에도 시누이가 찾아왔지만 시부모님이 문도 열어주지 않는 모습에 시부모님 마음이 어떨까 싶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